그럼 마침 또 저희가 2부 첫 순서로 K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KT가 지금 31승 19패 3인데 네. 이제 32승 19패가 되고 음흠. LG 상대로 4승 2패 우위라서 2위가 됩니다. 네. 일단 자, 공동 오늘 2위죠. 네, 일단 네. 공동 2위. 아, 일단 뭐 이제 타이브레이크 생각 안 하면 공동 2위인데 네. 타이브레이크 생각하면 또 단독 2위. 단독 2위가 됐어요. 네, 단독 2위가 됩니다. 네, 와, 대박입니다. 자, 일단 KT 최근 상승세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우 대단하죠. 지금 KT는 사실 진짜 정말 누구도 꺾기 힘든 팀이 돼버려서 KT 팬분들 정말 즐겁게 농구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허우 선수가 오늘 얼마나 잘했는지 사실 경기를 제대로 못 봐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오늘도 잘했네요. 오늘 잘했네요. 3점 슛은 좀 안 들어가도 그래도 17점에 1리바운드 4어시스트 기록했네. 잘했네요. 자, 오늘 게임은 좀 잊어주시고요. 지난주까지 좀 기준으로 봤을 때 허운 선수가 저희가 매주 이제 최근 한 2, 3주 정도는 허운 선수 칭찬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허운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디비전 때 20점에 8어시스트, 그리고 소노전 때 25점에 10어시스트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제 허운 선수가 저는 그 이상의 레벨, 그러니까 본인이 올 시즌에 조금 뭐 손목 부상도 있고 손가락 부상도 있고 굉장히 좀 고전했음에도 뭐 발바닥 부상도 있었죠. 그럼에도 그때 좀 부진했던 거를 지금 완전히 극복했던 건 투가드. 근데 지금은 원가드일 때도 허우는 잘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디비전인데 디비전 때도 뭐 카골라만을 옆에 있거나 박성재 선수가 옆에 있거나 두 선수가 이제 옆에 파트너로 있을 때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혼자 이제 딱 나와서 문정현 선수가 보조 리딩을 해줄 그 타이밍 때도 허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스펠맨 약간 매치업 헌팅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의도한 매치업 헌팅은 아니었다고 보는데도 그 스펠맨을 상대로 마지막 샷 그 블락 당한 거 빼고는 너무나도 잘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허우는 약간 좀 과장 조금 하면 MVP 그 받았던 19-20 시즌 때 퍼포먼스가 좀 보이지 않나. 네, 굉장히 좀 득점도 너무 잘하고 또 지금 어시스트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에이스답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에이스답게 한다. 팀이 이기는 농구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뭐 좀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낄낄빠빠를 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나누고 있어요. 네. 자신이 득점을 처리해야 될 때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눠줘야 될 때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무리함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운 선수가 팀도 승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스탯도 챙기는 지금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슈팅 효율이.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 슈팅 효율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딱 보면 그 몸이 좀 안 되었을 때 좀 무리할 때 딱 이렇게 보면 네. 이 선수가 경기를 자기가 뭔가를 이제 다 만들고 뭘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지배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근데 지배력이 크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물론 오늘 경기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오늘 경기 보고 나서는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경기 전 이제 뭐 디비전까지 기준을 쭉 보면은 지금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가 하면 아마 호분 선수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네. 그때 더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호분 선수한테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무리와 어떤 그 나이스샷이 한 끗 차이인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의 어떤 그 경험치를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가면 훨씬 더 이제 흥분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그런 타이트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호분 선수의 슛 셀렉션을 좀 더 존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지난 시즌 챔프전이 생각나는데 제가 1차전 전반전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KT 수원 1차전이었나? 1차전이었죠. 네, KT가 상위시드였으니까. 전반전 끝나고 이제 그 KT 그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그 기자들 미어하는 공간에 이제 잠깐 바람 쐬러 싹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선배들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KCC는 왜 이근희를 허운한테 붙이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의도적으로 허훈이 많은 걸 하도록 KCC가 일부러 붙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낄낄빠빠를 하게 아니라 답답하니 내가 다 한다. 아니면 나 할만하니 내가 다 한다. 그래서 허훈의 힘을 빼고 허훈의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고 KT의 공격식 코트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이 KCC의 매치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오히려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허훈 선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치업을 오히려 약한 선수를 붙여서 허훈이 모든 걸 하게 되면 KT는 무너진다. 이걸 이제 상대팀들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 낄낄빠빠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 에피소드 꺼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다른 점은 베스가 약간 너무나도 환상적인 선수였으나 이 본인의 멘탈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약점을 너무 많이 크게 보였던 선수가 이제 메인 외국 선수였다면 지금 이제 해먼즈는 물론 이제 봄농구 때 어떤 단기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후반기에 나오는 퍼포먼스 자체는 베스 근처까지 가는 파괴력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베스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멘탈은 지금 해먼즈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파트너를 얻었다. 네. 그 제가 볼 때 해먼즈는 기량면에서는 사실 베스보다는 약해요. 그건 그렇죠. 확실히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해먼즈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너무 좋죠. 다라는 부분이 있고 해먼즈가 그동안에 이제 약점을 노출했던 부분들이 이제 허운의 부진 그러면서 KT가 공격이 좀 안 풀렸는데 문제는 네. 공격은 지금도 잘 안 풀리거든요 사실 KT가 근데 지금 KT가 지금 2위로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수비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의 어떤 풋백 득점이나 아니면 세컨 찬스 이 부분이거든요 진짜? KT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예요 맞아요. 큰 선수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좋고 네.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거기에 농구를 좀 알면서 위닝 바스켓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또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을 끝까지 제가 볼 때는 KT가 가지고 가야만이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KT의 강점 말씀해 주셨던 거 연결선을 좀 지어보자면 저는 항상 KT 방패가 이제 비브라늄 방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동그란 방패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이게 강점이 수비 플러스 리바운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3승을 할 때 공격 리바운드가 14개예요. 평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그다음 본인들이 공격했을 때 야투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KT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데도 그럼에도 이기는 건 강력한 수비 플러스 본인들이 공격했을 때 적어도 상대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공격 기회를 가져가니까 거기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건데 KT가 야투를 지난 주간 3경기 3승 동안 68.3개를 시도합니다. 이게 전체 6위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평균 아래니까. 근데 그 야투율도 44.9%로 5위예요. 딱 중간이죠. 근데 상대 야투 시도를 64개로 막아냅니다. 이게 전체 1위예요. 그리고 상대 야투 성공률을 37%로 줄여놔요. 이것도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잘 못 넣긴 하는데 너넨 더 못 넣을걸?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더 답답하니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꾸준히 꾸준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심지어 이제는 KT의 야투율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호응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2위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KT가 항상 부진할 때 이런 농구를 해야 된다. 예? KT의 진짜 강점은 윙맨이다. 예? 강하고 빠르고 수비 잘하고 진흙탕 농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그래서 손흥민 감독이 참 좋아요. 그런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손흥민 감독이 정말 그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고집하는 그 농구를 굉장히 잘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가 적지 않았는데 근데 꾸준하게. 근데 여기서 허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운은 여기서 하령점적을 찍어줘야 돼.
근데 잘 찍어줘야 돼요. 허훈 선수. 그렇죠. 잘 찍어줘야 되고. 근데 되게 잘할 것 네. 같은데 봄농구. 근데 또 봐야 돼요. 그거는 또 좀 봐야 돼요. 저 네. 지금 허훈 보면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상대가 앞 꺾으면 무리한 슛도 많이 던져, 허훈 선수가. 근데 에이스는 그래도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허훈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KT니까 그러면 안 돼요. KT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슈퍼챗을 일부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네, 알겠습니다. 소화를 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드비 이쿠버님이 모비스는 FA점 많은데 감독 거치 포함 어떤 기준으로 계약 진행할 것 같은지 예상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예상하기 힘든 게 일단은 뭐 감독 거치라는 게 이제 조던 감독의 계약이 올해로 만료가 되는데 이번 시즌으로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시즌 성적에 되게 많이 달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감독 거치 같은 그 부분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FA는 너무 많아서 8명인가? 예, 내부 FA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또 이것도 사실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저희가 몇 번 언급했죠. 함지현 선수의 뭐 은퇴 여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진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막상 얘기를 해봐야 아는 것들이 많아서 진짜 좀 예상하기 어렵다. 근데 모비스는 이번 FA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팀이 유작 감독과 양동근 시대 이후에 계속 리틀링 시즌이었고 이제는 윈나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점점점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정점을 찍어야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제 윈나우 딱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이 선수들이 다 F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만약에 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만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이건 이번에 리툴링이 아니라 리빌딩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리빌딩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거든요. 언제 성공할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이번에 올여름 FA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근데 시기일 것 핵심들이 지금 군대 보내려고. 그러니까 유석.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은 맞는데 이게 어리진 않다라는 걸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니까 군대 가는 선수들이 어리진 않잖아요. 네, 농구에서는. 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던일 감독 재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5대5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성적에 따라. 성적에 따라 달라져요. 네. 자, 그리고 디토로로님이 6 이상 취한다. 취하죠. 저도 취합니다. 네. 눈꽃 슈터. 자, 그리고 자이언츠고객님이 시즌 전 가스공사 꼴찌 다툼하거나 잘하면 젖잘서로 7위 정도 예상이었는데 5위면 잘했다. 네, 봄농구에서 키는 김낙현이 키다. 안 그러면 니콜슨 벨랑게 지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관장이 집에서 가스공사는 5위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상현상 세이커스 사장님이 어제 사직동 스타벅스에 농구복 입은 사람 저랑 여자친구밖에 없더라고요. 모두 야구복에 굿즈에 실제 경기장도 창원인지 부산인지 헷갈릴 정도의 관중 비율까지 목요일 3일에 창원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민혁 기자 가지 않나요? 저 갑니다. 네, 가지 않으실까요? 전 가서 조상현 감독님이 농담이겠지만 빨리 와. 벼르고 계시는 입을 찢어버린다 그러죠. 저 말고 이 사람. 이분 이제 저 항상 그래서 저는 목을 어떻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그 이상은 제가 못 말씀드리겠고 너무 무서운 그런 거라서 일단 가서 제가 부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그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원을 이번 시즌에 좀 자주 간 편인데 창원 가면 항상 벼르고 있다. 빨리 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항상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찡찡거리잖아. 이 창원 아니야, 우리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이 목요일 창원 게임이 그 LG와 정관장의 맞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KT랑 정관장이 정말 2위로 가느냐, 6위로 가느냐 이 싸움을 했던 거랑 똑같은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와.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가는 홈팀마다 다 지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진짜 부산 가면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KCC 관계자들도 진짜 무조건 와라 이랬는데 제가 가자마자 졌어요. 그래서 창원을 가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아무 랭킹님이 2위 싸움에서 밀린다면 차라리 4위에서 정관장보다는 가스공사 만나는 게 더 이득 아닐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게 저것도 저 부분도
농구 지금 판에서 약간의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정관장이 워낙 지금 기세가 좋고 너무 좋으니까. 특히 오브라이언트라는 아주 그 크랙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도 탄탄하고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단기전에서 굉장히 좀 출력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변준영도 그렇고 박지훈도 그렇고 뭐 버튼도 있고 그렇죠. 김정규도 지금 가세를 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정관장이 더 까다로운 거 아니냐. 차라리 3위 할 바에 4위 하는 게 그렇죠. 4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예. 그쵸.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제가 느끼는 가스공사도 이걸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팀들이 열받아가지고 칼을 갈겠죠. 예. 가스공사.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얘기 더 하자면은 최근에 가스공사가 뭐 이제 은도의 이 어떤 부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부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 선수 교체 영입을 좀 알아봤었어요. 이미 좀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리그에서 굉장히 좀 이름값 있는 선수들과 막 접촉을 좀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진행은 안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가스공사도 뭔가 이거 플레이오프인데 팀들도 우리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객관적 전력에서 조금 열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열세인 건 맞잖아. 그렇죠. 승부를 던져보자. 네. 약간 이대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플레이오프 6강 탈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스공사가 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발 가스공사는 정말 좋은 외국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풍지 박살을 내버리십시오. 뭐 하여튼 풍지 박살. 하여튼 그냥 강력한 그 태풍으로 그냥 만들어 그렇죠. 주십시오. 근데 가스공사를 어떻게 가볍게 보지? 누굴 만나도 무서울 것 같은데. 누구나 무서운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다. 또 요즘 정관장이 워낙 무서우니까 사실 오늘도 솔직히 저도 그렇지 20점 차 따라가본 거예요. 풍비 박살 맞아. 풍비박살. 풍비 박살을 내버리십시오. 풍비 박살. 좋습니다. DB와 삼성전에서 이원석, 이관희, 박인웅, 구탕 벤치 클리어링을 했죠. 이것도 올 시즌 벤치 클리어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처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실 농구는 야구랑 달라서 야구는 벤치 클리어링 하면 안 나오면 벌금인데 농구는 규정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오면 안 돼요. 벤치인 선수를 벤치를 시켜야 됩니다. 나오면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걸 되게 잘 지켰죠. 이게 코치들이랑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선수들 나오려고 하는 막아냈고. 근데 DB는 그게 안 돼가지고 벤치 테크니컬 먹긴 했고요. 그게 처음에 그 시발점이 뭐 다들 이제 뭐 슈츠나 이런 걸 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관희 선수가 이제 이원석 선수를 포스트 막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아당겼고 이원 선수 너무 좋고 이원 선수 대노를 했고 이렇게 노려보다가 박인우 선수한테 치었고 구탕 선수가 다시 치면서 거기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턱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한 장면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관희 선수, 박인웅 선수, 저스틴 구탕 선수가 이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워를 받았고 그리고 김실의 최성모, 정효근 선수가 테크니컬 파워를 받았고요. 뭐 DB 벤치 아까 테크니컬 파워 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무더기 이게 사실 난투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벤치 클리어링도 사실 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싸운 거죠 뭐. 감정 싸움인데 여기서 이제 되게 위험했어요. 이게 나중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파울 받을 만 했거든요. 다 파울 받을 만 했어. 유파울도 받을 만 했고 테크니컬 파울 받을 만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정효근 선수는 왜 테크니컬 파울 받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서 말렸는데. 네, 중간에서 말렸잖아요. 근데 거기 그 비디오 판독을 한 심판진은 뭐라고 얘기하면 정효근도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보던 그 화면 프레임은 한계가 있으니까 봤을 때는 정효근을 말리는 것 같다는데. 이거 제가 이제 문의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심판들이 정효근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준 거는 심판들만 볼 수 있는 그 카메라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효근 선수가 말릴 때 뭐 밀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입니다. 테크니컬 파워를 받게 된 거는 뭐였냐면 상황이 이래요. 이관희 선수가 이원석 선수의 팔을 붙잡으면서 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한쪽은 쓰러졌고 한쪽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박인웅 선수가 밀죠.
근데 거기서 구탕이 또 밀어요. 구탕 선수가. 네. 근데 그 미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시면 최성모 선수가 구탕의 등을 밀어요. 아, 그리고 그 등 뒤에 최성모가 배우에 있었어. 근데 그 등 뒤에 보면은 그 등 뒤에 중계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정효근 선수가 있대요. 그럼 정여군이 최종 배우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을 밀려고 민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벌어지니까 네. 빨리 가려고. 가서 이거를 말리려고 가면서 밀치다 보니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밀었기 때문에 아. 테크니컬 파울이래요. KBL 문의 결과가. 음. 그래서 그래?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말리려고 가는 선수들은 딱 봐도 의도가 보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김신혜 선수, 최성모 선수 다 밀쳤으니까 테크니컬 파울이 맞는데 정효근 선수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케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 네. S님께서 이간이 잘못 99% 구탕 박인영 1% 그러셨는데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그 상황은 상황이고 판정도 잘 이제 됐죠. 이후에 대처가 네, 대처도 되게 네. 잘했어요. 근데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제재가 내려질 거고. 그래서 KBL은 제가 이제 아까 오후까지 그러니까 취재한 결과는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고 아마 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원석 선수랑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받았냐?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간희 선수랑 박인우 선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과 받고 이제 얘기하고 원래 워낙 또 아는 사이니까. 예, 그랬고 근데 이제 이원석 선수가 얘기하기를 그 순간에 동료애를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본인도 그런 이제 이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중심에 선 건 처음이잖아요. 프로 와서. 근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박인우 선수가 본인을 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구탕 선수가 날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김효범 감독도 갑자기 왔고 그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피바룰상. 근데 와서 이제 김효범 감독이 막 말리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날 또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판정에 의해서 태클컷 파울을 먹고 유파울을 받고 뭐 이런 거야 뭐 객관적으로 판정이지만 선수가 느꼈을 때는 동료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동환이 형이 갑자기 이 큰 몸을 들고 와 쿵쾅쿵쾅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왔다. 그럼 나도 감동 받죠. 아 우리 동환이 형이 이 사리치가 다리오 사리치가 저는 도망갈 거.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그럼 이원석 선수 뭐 잘못 지분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원석 선수가 잘못은 없지 않아요? 근데 이관희 선수가 인터뷰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내가 이원석 선수의 팔꿈치 먼저 맞아서 잡아당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에 맞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원석이 그 당시가 상당히 밀착돼 있었고 도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을 팔꿈치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의도적이었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화면상에 의도적이지는 않았고 아니에요. 전혀 의도적이지 않고. 근데 전혀. 알았고 거기서 이제 맞았는데 그럼 맞은 이후에 이제 팔을 이렇게 확 완전히 여기를 잡아당겼잖아요. 여기 그거는 좀 네.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원 선수의 그 팔꿈치 충돌 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고의성보다 그냥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냥 진짜 액시던트 사고고 그렇죠. 사고고 그 충돌이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근데 그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팔을 잡아당긴 거는 그건 안 되게 좋은 거예요. 고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고의가 그리고 엄청 위험한 동작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팔꿈치나 그래요. 어깨가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위험한 동작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프대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면은 아직도 아프대. 예. 이게 특히 농구 선수끼리 서로 그 체중을 실어서 그렇게 하면은 넘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싸움에 있었으니까 아직도 아프다가 아니라 정정. 그 순간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화가 났대요. 네. 그렇죠. 정정. 예.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어우. 그런 이제 큰일 났거든요. 감정이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뭐 사그라들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좀 화가 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심판들이 문제가 있고 뭔가 약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오히려 이호선 선수한테 약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맞죠. 진짜 나는 진짜 이호선 선수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인 이관인 것 선수도 같아요. 이관인 선수인데 저 네. 김주성 감독도 음. 그 순간에 솔직히 사건의 발단 자체는 DB였잖아요. 네. 이관인 선수였으니까. 그러면 저는 감독으로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해서는 뭐 작게나마 사과 한마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존중의 의미에서 리스펙하는 사이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죠. 네.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농심님께서 심판을 바로 앞에서 이현석이 팔꿈치를 치는 걸 보고 오펜을 한 번에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이관희 선수가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오펜스를 본다. 그러니까 저는 오펜스 아닌 것 같은데. 오펜스는 사실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에 이렇게 돌리는 걸 네. 말하는 건데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오펜스 아닌 것 같은데.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나중에 뭐 서로 선수들도 같이 이렇게 전화하면서 음. 네, 감정은 다 푼 것 같으니까요. 네, 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재는 이어질 수 있다, 가능성 이 있다 재정면에 정도. 생기겠네요. 예. 네.